정말 끔찍합니다. 저는 단 1초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검은 콩이 자연이 준 선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고 혈관을 지켜주고 소화를 돕고 노화를 늦춰준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믿음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꺼내놓아야 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검은 콩을 먹는 순간, 특히 오늘 제가 지목할 3가지 흔한 음식과 함께 들어가는 순간,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의 몸, 그 중에서도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위기도 아닐 것 같습니까? 하지만 40세 이후의 몸은 이미 예전의 몸이 아닙니다. 신장은 해마다 서서히 힘을 잃고 혈관은 굳어가며 소화 효소는 줄어들고 영양을 흡수하는 힘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 안에서는 경고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단 하나의 잘못된 음식 조합이 복부 팽만, 얼굴 부종, 이유 없는 피로, 야간 각성, 아침 두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수십 년 먹어왔는데 아무 일 없었다고. 하지만 몸은 비처럼 반응합니다. 한꺼번에 오지 않고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집니다. 국내 조사에 따르면 40대 이후 한국인은 아시아에서 검은 콩을 가장 많이 먹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거의 70%가 잘못된 시간, 잘못된 조합으로 먹고 있습니다. 검은 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곁에 앉아 있는 음식들이 문제입니다. 서로 함께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은 조합들이 매일같이 여러분의 장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애매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50세가 넘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검은 콩의 3가지 치명적 동반자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검은 콩을 약처럼 바꾸는 3가지 황금 조합도 알려드립니다. 이제는 낡은 습관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으로 자신을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어떤 음식들이 검은 콩을 도구로 바꾸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지목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빈속에 검은 콩과 우유를 동시에 마시는 것입니다. 들으면 건강 그 자체처럼 느껴집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검은 콩, 칼슘이 가득한 우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복 상태의 위장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우유가 들어오는 순간 위산이 흔들리고 그때 검은 콩 속 인과 철분이 칼슘과 엉겨 붙습니다. 이 순간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 이들은 장으로 내려가며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가스를 채우고 복통을 부르고 심한 경우 설사나 구역감을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다릅니다. 소화력은 약해지고 신장은 이 덩어리들을 처리하기 위해 몇 배로 더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에 콩우유 한 잔만 마셔도 하루 종일 몸이 무거운 것입니다.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해지겠다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검은 콩 우유를 마셨습니다. 단 3주였습니다. 그 뒤부터 그는 속이 항상 꽉 찬 느낌에 시달렸고 배가 아프고 밤에는 자주 깼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우유와 검은 콩을 최소 3시간 이상 떨어뜨려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부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잠이 깊어졌고 아침이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 2개를 섞는다고 더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최고의 음식도 잘못 만나면 독이 됩니다. 지금도 이 조합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위장과 신장은 오늘도 속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소리를 여러분이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실수는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지금 드리는 다음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실수, 소고기와 검은 콩밥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이것은 최고의 보양식처럼 여겨집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철분도 많고 힘을 내기 위한 완벽한 한 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검은 콩 속 식이섬유는 마치 스펀지처럼 작동합니다. 장을 청소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붙잡는 데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스펀지가 소고기의 귀중한 철분까지 함께 흡수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피의 재료가 장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50세 이후,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몸은 원래부터 철분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 이런 조합이 계속되면 몸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숨이 차고 어지럽고 머리가 무겁고 심장은 이유 없이 빨라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떼어지듯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매일 고기를 먹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몸은 속고 있습니다. 67세 지연 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소고기국에 검은 콩밥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늘 기운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벼운 빈혈 진단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소고기를 어떻게 드시느냐고. 그 대답이 바로 검은 콩밥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고기를 먹는 날에는 흰밥이나 잡곡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몇 주 만에 어지럼이 줄었고 계단이 덜 힘들어졌고 얼굴빛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양이 아니라 조합입니다. 얼마나 먹느냐보다 무엇과 먹느냐가 몸을 살리고 죽입니다. 지금도 소고기와 검은 콩을 한 그릇에 담아 드신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에너지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조합은 특히 중년 여성에게 가장 위험합니다. 매일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몸을 깎아내리고 있는 선택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절대 흘려듣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실수, 검은 콩물과 치즈 또는 요구르트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요즘 중년 여성분들이 체중을 줄이겠다며 가장 많이 선택하는 조합입니다. 지방은 줄이고 단백질은 채운다는 이유로 검은 콩물 한 컵에 치즈 한 조각, 요구르트 한 통을 곁들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여러분의 뼈와 관절에는 조용한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많고 치즈와 요구르트에는 칼슘이 가득합니다. 이 둘이 위장에서 만나면 서로를 방해하며 단단히 엉겨 붙습니다.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칼슘도 흡수되지 않고 인도 제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뼈로 들어가야 할 자원이 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것은 곧 골밀도 감소로 이어지고 허리가 약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작은 충격에도 관절이 아파지는 몸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임 선생님, 64살이셨습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매일 아침 검은 콩물에 치즈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이 빠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에 따른 변화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조합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몸이 확실히 가벼워졌다고, 통증이 줄었다고, 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제야 알겠다고. 여러분, 다이어트는 몸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지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살보다 먼저 뼈를 깎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여러분이 그 손실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아플 때는 이미 늦습니다.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조합은 가장 좋아 보이는 얼굴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검은 콩은 여전히 훌륭한 식품이라고 불릴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제대로 먹을 때만 그렇습니다. 검은 콩은 껍질부터가 다릅니다. 그 검은 빛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벽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눌러주고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바르게 먹는 사람들은 얼굴빛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검은 콩 단백질은 특별합니다. 전체의 약 40%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고기보다 훨씬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위장이 약한 노년층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줄어들고 기력은 떨어집니다. 이때 검은 콩은 무겁지 않으면서도 몸을 다시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수용성 섬유질이 더해집니다. 이 섬유질은 장에서 독소를 붙잡고 밖으로 밀어냅니다. 변비가 줄고 복부가 가벼워지고 혈중 콜레스테롤이 안정됩니다. 이것이 검은 콩을 평생 먹어야 할 음식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지킨다면 말입니다. 올바르게 먹을 것. 그리고 그 올바른 길에는 세 가지 황금 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은 콩과 달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만나면 몸은 필요한 아미노산을 빠짐없이 공급받습니다. 무릎이 약해졌거나 허리가 자주 아픈 분, 회복 중인 분들에게 이 조합은 특히 강력합니다. 두 번째는 검은 콩과 현미 또는 잡곡입니다. 이 조합은 혈당을 흔들지 않습니다. 당뇨 전 단계이거나 체중을 관리하는 분들은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호두나 들기름 몇 방울만 더해도 뇌와 혈관이 동시에 깨어납니다. 세 번째는 검은 콩과 미역입니다. 이 조합은 해독의 짝입니다. 미세먼지, 중금속, 몸에 쌓인 노폐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실제로 62세의 한 선생님은 일주일에 3번 이 조합을 먹고 나서 무릎 통증이 뚜렷하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몸에 필요한 재료를 제자리에 넣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검은 콩이 두 얼굴을 가진 것처럼 미역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역을 만능 건강식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 먹으면 그 효능은 사라지고 오히려 뼈와 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이제 미역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미역은 한국 사람에게 특별한 음식입니다. 생일에 먹고 산후에 먹고 몸이 약할 때마다 찾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미역을 무조건 좋은 음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미역국에 파를 듬뿍 넣는 것입니다. 향이 좋아 보이고 입맛이 살아나는 것 같지만 이 순간 미역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너집니다. 펜은 황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미역 속 미네랄과 만나면 뼈로 가야 할 칼슘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쉽게 말해 미역을 먹어도 칼슘이 뼈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멍 난 화분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땅에 남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매일 국그릇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 여사님이 바로 그 예였습니다. 수년 동안 파를 듬뿍 넣은 미역국을 아침마다 드셨습니다. 그런데 뼈는 튼튼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이 힘들어졌고 허리도 약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팔을 끊고 미역만으로 국을 끓이기 시작한 뒤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몇 주 만에 통증이 줄었습니다. 걷는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미역을 먹어도 뼈가 지켜지지 않던 이유가 바로 그 파 한 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역을 먹으면서 건강을 쌓고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일 조금씩 빼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역은 옳게 먹어야 힘을 씁니다. 장식처럼 넣는 파 한 줌이 여러분의 골격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고도 계속 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더 위험한 실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과 신장을 동시에 압박하는 선택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미역을 아무리 먹어도 몸은 절대 가벼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 들기름으로 미역을 볶는 것입니다. 향이 고소하다고, 혈관에 좋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역을 들기름에 달달 볶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50세 이후의 몸에는 독에 가깝습니다. 들기름은 열에 약한 기름입니다. 센 불에서 볶는 순간 산화가 시작되고 벤조피렌이라는 위험한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것은 세계 여러 식품안전기관이 장기간 노출 시 몸에 부담을 준다고 경고하는 물질입니다. 젊은 몸은 그나마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러나 신장과 간이 약해진 노년의 몸은 다릅니다. 독소를 걸러내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다 결국 지쳐버립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피로가 쌓이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살짝만 볶았다고. 하지만 문제는 살짝이 아닙니다. 불 위에 올리는 순간 이미 위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역을 볶고 싶다면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사용하십시오. 이 기름들은 열에 훨씬 강하고 관절과 혈관, 간과 신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세 번째 실수, 미역과 지나치게 짠 음식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 김치, 젓갈, 생선조림까지 곁들이는 식탁,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한 끼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은 하루 권장량의 두세 배에 이릅니다. 이 소금은 몸속에 물을 붙잡아 두고 혈압을 밀어 올리고 심장과 신장을 동시에 압박합니다. 특히 다리가 잘 붓는 분, 혈압이 높은 분,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이 조합은 매일 작은 공격과 같습니다. 70대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미역국과 김치를 꼭 드셨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늘 무거웠고 양말 자국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을 싱겁게 하고 김치를 줄였을 뿐인데 다리가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종은 줄었고 숨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미역은 잘못 먹으면 물을 붙잡는 음식이 됩니다. 그러나 옳게 먹으면 몸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음식이 됩니다. 이 차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 끼니, 매 선택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조심해야 할 것이 많은데 왜 미역은 여전히 최고의 음식일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역이 제대로 먹을 때 어떤 기적 같은 일을 하는지 이제 보십시오. 미역이 여전히 최고의 음식으로 불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대로 먹을 때 미역은 몸을 이 안팎에서 동시에 청소하는 드문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힘은 알긴산입니다. 이 수용성 섬유질은 장 안에 쌓인 중금속과 노폐물을 붙잡아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매일 공기를 들이마시고 미세먼지를 삼키는 우리에게 미역은 부드러운 빗자루처럼 장을 쓸어냅니다. 두 번째는 후코이단입니다. 병원과 연구소에서 가장 주목받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몸속에 쌓인 작은 염증 불씨를 조용히 잠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역을 제대로 먹은 분들은 관절이 덜 쑤시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 그대로의 철분과 칼슘입니다. 약처럼 눌러 넣는 것이 아니라 음식처럼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경험해 본 분만 압니다. 네 번째는 혈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는 점점 끈적해지고 혈관은 두꺼워집니다. 미역은 이 흐름을 느리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다리가 자주 붓는 분, 손발이 차가운 분, 오후만 되면 몸이 가라앉는 분들에게 미역은 숨통을 틔워주는 음식입니다. 실제로 71세 한 어르신은 일주일에 3번 미역을 드신 후 다리의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역을 약으로 만드는 3가지 황금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역과 소고기입니다. 소고기의 철분이 피를 채우고 미역이 혈관을 씻어냅니다. 피곤함이 줄고 어지럼이 사라지고 숨이 깊어집니다. 두 번째는 미역과 부어입니다. 미역은 수분 균형을 맞추고 부어는 몸을 안에서부터 듭니다. 손발이 차고 날씨가 바뀔 때마다 몸이 쑤시는 분들에게 이 조합은 온기를 돌려줍니다. 세 번째는 미역과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미역은 독소를 끌어냅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몸이 눈에 띄게 가벼워지는 조합입니다. 여러분, 미역은 위험한 음식이 아닙니다. 잘못 다루었을 때만 그렇습니다. 이제 미역이 진짜 어떤 음식인지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차례는 표고버섯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먹지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식품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표고버섯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은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하게 먹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실수, 생으로 먹거나 거의 익히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자연식이 건강하다고 믿으며 샐러드에 올리거나 살짝 볶아 바로 먹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고버섯은 날것으로 먹으라고 만들어진 식품이 아닙니다.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자극 물질이 남아있고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 장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복통, 설사, 더부룩함, 속쓰림, 이 증상들은 단순한 소화 문제처럼 보이지만 몸이 보내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위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58세 은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표고버섯 볶음을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다만 아주 짧게 볶았습니다. 영양소가 날아갈까봐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일 이어지는 복통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장이 예민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원인을 모른 채 소화제만 드셨습니다. 그러나 조리법을 바꾼 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말린 표고를 따뜻한 물에 20분 이상 불리고 중불에서 충분히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단 일주일이 지나자 배가 편안해졌습니다. 설사가 멈췄고 식사 후 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살아있는 재료입니다.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생으로 먹는 것이 항상 건강한 선택은 아닙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불을 만나야 진짜 힘을 씁니다. 충분히 익혀야 비로소 몸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표고버섯은 또 다른 조용한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실수는 관절을 직접 공격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실수,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이 표고버섯을 자주 먹는 것입니다. 표고버섯은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국을 끓여 먹고 볶아 먹고 매일 식탁에 올립니다. 그러나 바로 이 반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관절을 무너뜨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에는 천연 퓨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요산으로 바뀝니다. 이미 요산이 높은 사람에게 이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일과 같습니다. 발가락이 욱신거리고 무릎이 붓고 손가락이 쑤시는 통증이 반복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유를 모릅니다. 고기도 안 먹는데 왜 이러냐고 묻습니다. 65세 한 어르신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붉은 고기는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표고버섯 국물을 드셨습니다. 반년 뒤 관절은 불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 하나를 바꿨습니다. 표고버섯을 끊고 달걀과 두부, 녹색 채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통증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식은 몸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건 없는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표고버섯이 위험한 식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올바르게 먹을 때 표고버섯은 노년의 몸을 가장 조용히 살리는 보약입니다. 첫 번째 힘은 세포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과 렌티난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의 회복력을 부드럽게 끌어올립니다. 약처럼 몰아붙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탱합니다. 두 번째는 혈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는 끈적해지고 콜레스테롤은 쌓입니다. 표고버섯은 나쁜 지방을 줄이고 피의 흐름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식사 후 덜 졸리고 몸이 덜 무거워집니다. 세 번째는 머리입니다. 표고버섯은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먹은 분들은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또렷해집니다. 68세 한 아주머니는 매일 잠을 설치던 분이었습니다. 표고버섯을 일주일에 3번 드신 뒤 밤에 깨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표고버섯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몸은 이 부드러움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귀한 표고버섯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똑똑할까요? 다음에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고버섯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 표고버섯과 돼지고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돼지고기를 피합니다. 기름질까봐, 소화 안 될까봐, 살찔까봐 겁을 냅니다. 하지만 표고버섯과 함께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표고에 들어있는 성분이 지방을 더 잘 분해하도록 돕고 믹서기처럼 기름기를 잘게 잘라냅니다. 돼지고기는 40세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몸은 무겁지 않고 단단해집니다. 자주 쑤시는 분, 오래 걷기 힘든 분, 회복이 느린 분들에게 이 조합은 통로를 열어줍니다. 두 번째 조합, 표고버섯과 미역입니다. 이것은 혈관 청소 듀오입니다. 미역이 찌꺼기를 끌어내고 표고버섯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입니다. 그래서 피가 맑아지고 심장이 덜 지칩니다. 오후마다 늘어지던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기름기 많은 식사를 자주 하는 분, 간이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 조합, 표고버섯과 영지버섯입니다. 이 조합은 잠을 위한 처방입니다. 영지는 몸을 이완시키고 표고는 세포가 제대로 일하도록 돕습니다. 약한 불에 오래 끓이면 몸이 조용히 풀립니다. 불안이 줄고 밤이 길어집니다.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표고버섯은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알맞게 먹으면 몸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덜 피곤해지도록, 오늘보다 밤이 더 깊어지도록, 그리고 음식은 결국 습관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평생을 만드는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검은 콩, 미역, 표고버섯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 세 가지를 실제 식탁 위에서 어떻게 써야 할지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내일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9가지 황금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이제 실천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몸은 생각대로 바뀌지 않고 먹는 대로 바뀝니다. 40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소화효소는 줄고 흡수력은 떨어지고 근육은 줄어들고 혈관은 굳어갑니다. 이런 몸에 예전 식습관을 그대로 들이붓는다는 것은 고장난 기계에 예전 기름을 계속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꾸어야 합니다. 거창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한 끼의 조합부터입니다. 첫 번째 레시피, 검은 콩밥과 반숙 달걀입니다. 이 조합은 근육을 지키는 기본 공식입니다. 검은 콩의 단백질과 달걀의 완전 단백질이 만나면 몸은 스스로 재건을 시작합니다.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쉽게 지치는 분들이 먼저 반응합니다. 두 번째 레시피,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이것은 피를 채우는 국입니다. 소고기는 철분을, 미역은 미네랄을 보태며 혈관 속 찌꺼기를 부드럽게 밀어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레시피, 미역과 부어국입니다. 이 조합은 온기를 돌려줍니다.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운 분, 비만 오면 몸이 아픈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부어는 몸을 안에서 두고 미역은 수분 균형을 맞춥니다. 네 번째 레시피, 미역과 표고버섯국입니다. 저녁에 가장 좋은 국입니다. 기름지지 않고 속이 편안하며 혈관과 장을 동시에 정리합니다. 고지혈증이 있거나 밤마다 속이 답답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런데 아직 절반입니다. 진짜 효과는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검은 콩물을 마시는 시간까지 바꿔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검은 콩물을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내용보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타이밍은 약을 도구로 바꿉니다. 다섯 번째 레시피, 검은 콩물은 우유나 치즈와 반드시 3시간 이상 간격을 두십시오. 동시에 마시는 순간 소화는 멈추고 흡수는 엉킵니다. 시간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배가 편안해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 레시피, 돼지고기와 표고버섯 볶음입니다. 혼자 먹으면 무겁고 함께 먹으면 가볍습니다. 표고버섯은 지방 처리를 돕고 돼지고기는 근육의 연료가 됩니다. 회복이 느린 분, 기운 없는 분들이 먼저 반응합니다. 일곱 번째 레시피, 참기름 미역 무침입니다. 관절이 뻣뻣한 분, 배가 자주 더부룩한 분들에게 딱 맞는 음식입니다. 참기름은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미역은 장을 정리합니다. 여덟 번째 레시피, 표고버섯 수프입니다. 아침차처럼 드셔보십시오. 속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더 가볍게 시작합니다. 아홉 번째 레시피, 잡곡밥에 검은 콩과 호두 5알입니다. 이 밥은 노회를 깨웁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기억력을 지탱하고 하루 종일 에너지를 안정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큰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한 끼만 바꾸십시오. 한 가지 조합만 바꾸십시오. 몸은 바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가벼움, 깊은 잠, 편안한 배,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이미 방향은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들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속으로 가장 궁금해하던 질문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당뇨가 있어도 검은 콩을 먹어도 되나요? 대답은 예입니다. 그러나 조건부입니다. 검은 콩은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듭니다. 문제는 양과 조합입니다. 많이 먹거나 빵, 떡, 흰쌀과 함께 먹으면 혈당은 다시 흔들립니다. 적당한 양, 올바른 조합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질문, 미역을 매일 먹어도 되나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소량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미역에는 요오드가 많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평소 짜게 먹는 분들은 매일 먹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몸이 붓고 피곤이 쌓이고 맥이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생표고와 말린 표고 중 뭐가 좋나요? 둘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류가 아니라 조리법입니다. 충분히 불리고 충분히 익혀야 몸이 받아들입니다. 마지막 질문, 누가 이 세 가지 음식을 조심해야 하나요? 통풍이 있다면 표고버섯을 줄여야 합니다. 신장이 약하다면 검은 콩 양을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미역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 한 가지를 드립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잘 먹으면 가벼워지고 잘못 먹으면 불편해집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검은 콩, 미역, 표고버섯은 모두 훌륭한 식품입니다. 그러나 잘못 다루면 짐이 됩니다. 올바르게 다루면 약이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다만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한 끼, 한 가지 조합만 바꿔보십시오. 몸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십시오. 배우자, 형제, 부모님, 이웃에게 꼭 한 번만 알려주십시오. 조용히 건강을 잃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작은 약속을 하나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더 똑똑하게 먹겠다. 딱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 두십시오. 그것은 채널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나를 돌보겠다고, 나는 더 오래, 더 가볍게 살겠다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 인생을 바꾸는 작은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치료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병이 있거나 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통증이 아니라 평안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